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공급 부족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보니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 그리고 공사비라든지 그리고 은행 금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약률이 높다는 거.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들이 전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도 물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빌라 시장에 대한 전세가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여파들이 많이 있다 보니 아직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빌라 시장의 전세가들도 상승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LH와 SH는 임대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임대 거지란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빌라 시장이나 비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비아파트 어떤 투자를 고민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빌라 시장,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이라고 하죠.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제외해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신축되는 주택에 한해서 이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 제외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축주택을 주택수를 제외해주다 보니 이런 투자적인 측면으로 많이들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축주택도 결국 아파트 공급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증가라든지 토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신축 빌라들이 공급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많은 재개발들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 신축 빌라를 짓기 전에 권리산정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권리산정일에 걸리게 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축 빌라에 대한 분양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신축 빌라 공급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축 주택, 주택수가 제외되는 물건들을 투자하기 위해서도 경쟁률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매수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신축 빌라들도 많지 않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빌라들을 매수함에 의해서 신축 빌라들도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LH에서는 지금 현재 신축 빌라 그러니까 1월 10일 이전에 지었더라도 미분양되어 있는 주택들을 LH에서 무제한으로 매입하다 보니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들 그러니까 조금 신축급에 들어가는 빌라들은 거의 시장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빌라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내가 주택수 제외되는 신축을 구매하는데 경쟁률이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담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존적으로 있는 신축급에 들어가는 주택들은 LH나 SH에서 전부 매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주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적이 신축보다는 싸다지만 실질적으로 구축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편리성들 이렇게 빌라라도 하더라도 편의성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임대 거주 목적들의 수요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고층 그러니까 4층 5층 되는 것들은 전세가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매수가도 낮지만 전세가가 더 낮기 때문에 투자금은 신축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계속해서 신축을 매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시장에는 신축들이 많이 공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적은 반면에 수요들은 이런 구축 빌라를 매수하는 수요까지 신축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격대가 계속해서 급상승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아파트,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수 제한하니까 무조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드렸다고 하면 신축 주택을 어떤 입지에 어떤 장소에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신축 빌라를 매수하는 대부분의 수요들은 결국은 투자 목적일 것입니다.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이 빌라가 가격이 상승해주는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빌라 시장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 자체적인 그 지역의 개발 또는 주변 지역의 개발로 해서 집가 상승 그리고 아파트로 변함으로써 개발에 대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역세권이라든지 업무지구 주변에 있다 보니까 임대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일 겁니다. 이 두 가지 투자인데요. 지금은 임대가 상승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126%라는 제한에 좀 묶여 있다 보니 이런 임대가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을 좀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가 상승으로 인한 갭 투자 자체는 조금은 시장에서 지금 먹히지 않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 남았다는 개발에 이익이 발생하는 빌라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들 개발들을 보면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를 가지고 품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빌라를 매수하면서 가장 우선시돼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결국은 재개발일 것입니다. 이런 재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속통합이라든지 최근에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모아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을 이용해서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빌라들을 매수합니다. 하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주민제한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 예전보다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모아서 하나의 재개발로 만드는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신속통합은 하나의 재개발을 하는 것이 신속통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뉴타운은 어떤 건가요? 뉴타운은 이런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여러 개를 묶어둔 하나의 타운이죠. 우리 서울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라는 지역에 10,000가구, 20,000가구, 30,000가구가 생기는 게 서울 내에 있는 뉴타운의 형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뉴타운의 형식으로 이루는 것이 재개발에는 훨씬 더 가치평가가 높을 것이고 그만큼 입지적으로, 주변 환경적으로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뉴타운, 2003년도에 처음 진행되었던 뉴타운 사업들이 전부 다 서울에 완성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남 뉴타운도 지금 추진 중이고 노량진 뉴타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성된 지역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진 것처럼 비어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겠죠. 특히 뉴타운 내에서도 다른 지역들은 다 정비사업이 끝났지만 일부 구간들은 존치구역으로 지금 진행되지 못했던 구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아이언 뉴타운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들이 재개발이 끝나고 아파트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뉴타운 내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하철 역세권, 이대역이라든지 대흥역 지역의 지하철 역세권 지역은 그때 당시에 반대를 해서 존치구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으로 재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평당 7천만 원, 8천만 원씩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원룸 시세도 6억, 7억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빠져 있는 지역이 재추진을 하면서 주변 환경의 재개발이 완성되어 있는 지역들을 보면서 재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을 초기에 진행을 했던 지역이다 보니 재개발 추진이라든지 재개발을 하는 속도라든지 진행 방법, 요령 이런 것들이 신규로 하는 지역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당연히 다른 지역들도 신규로 한다고 해도 속도나 이런 부분이 늦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진행을 했던 지역들이 그런 요령들이나 다른 지역 신규보다는 반걸음이라든지 한 걸음 정도 앞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뉴타운 지역 내에서도 이빨이 빠진 것처럼 군데군데 다시 재추진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을 좀 미리 공략한다라고 하면 재개발, 그러니까 빌라 시장에서 재개발을 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이런 지역이 아마 앞으로도 인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가격 탄력성도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빌라를 재개발의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들을 좀 공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으로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투자를 재개발,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B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이런 목적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있는데요. 최근에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다. 신속통합구역으로 진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뉴타운이나 재정비 촉진지구로 진행되었던 지역이 서울 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지금 빠져있는 구역들, 예전에 빠졌었던 구역들이 재추진되는 구역들을 유심히 지켜보면 저는 좋은 투자 방향성,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지역들은 좀 안전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은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투자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B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재개발을 보고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 앞으로 아파트 공급은 힘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정고점을 대부분 다 회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정고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입지가 서울 내에서도 좀 외곽 지역 빼고는 대부분 다 정고점을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들도 아직 정고점을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재건축은 그만큼 규제들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부담 때문에 재개발로 많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파트 공급이 없어지고 신축 아파트가 없어진다는 것은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은 수요들은 계속해서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 수요들은 결국은 재개발 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재개발을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를 많이들 어려워하고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내용 꼭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서도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잘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에서 여러 가지 팁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투자 그리고 매수에서 팁이 될 만한 사항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